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꼰대. 꼰대 문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느낀 거, 내가 겪은 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녕.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왜 계속 여행을 하는지, 내가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 일단은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생각보다 돈이 크게 안 들어. 내가 이 2년 동안 계속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1년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1년 정도는 좀 쉬었다가 여행을 했다가 쉬었다가 여행을 했다가 좀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한국도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썼던 것 같거든. 내가 뭐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밥상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계산을 해보면 내가 여행을 하면서 쓰는 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물가가 비싼 나라를 많이 안 간 것도 있지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가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라서 그런 것 같아. 관광이랑 여행이 다른 점은, 관광이라고 하면은 어딘가를 갔을 때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거, 거기 제일 랜드마크인 거, 사람들이 모두 찾는 곳, 그런 곳을 가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여행은 정말 그 지역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추구하는 여행이 현지인처럼 사는 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든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내가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 유튜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여행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겼거든. 내가 지난 2년 동안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솔직히 유튜브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아.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돈인데, 내 여행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받아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 다시 갈지도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조금 있었고, 어쨌든 방송 출연을 한 것도, 인터뷰를 한 것도, 유튜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치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선입견을 깨는 게 좋아. 선입견을 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독일에 클럽을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DJ가 정말 연령 제한이 없는 직업일 수 있구나.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클럽에 가서 본 DJ들은 다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DJ들이었거든. 그때 베를린에서 처음 본 거야. 웬 중년의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머니가 DJ잉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심지어 디제잉 실력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할머니 DJ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있겠지. 언젠가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내가 그때는 처음 본 거다 보니까 그때도 되게 큰 충격이었지. 나도 나중에 내가 할머니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을 걸어두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럽에 있을 때는 큰 막 덤프트럭이나 막 이런 버스 같은 거를 모는 여성 운전자분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에서 더 봤던 것 같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네? 이런 것들. 이렇게 선입견을 깬다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만의 고집이 있잖아. 자기만의 이 사회의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의 행동 양식이 있고,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화가 있단 말이야. 다른 문화, 다른 세상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고의 깊이가 딱 거기에 국한되어 버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접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이 일이 맞다 아니다 시비를 가리는 주체가 뭐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속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조그만 그 공동체가 되는 거지. 나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 맞으면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틀리면서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좁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협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높겠지. 편협한 사고를 가졌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워.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 많은 선입견들이 깨지고 난 다음에 나는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 일단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왜냐면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문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저 사람 기준에는 저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게 돼. 예전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된다는 소리지.
나는 이게 비단 스트레스를 받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꼰대. 이 꼰대 문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느낀 거, 내가 겪은 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 꼰대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 이게 좋게 말하면은 조언이고 관심인데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 당연히 우리만큼 다양한 세상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선입견을 깰 만한 다양한 경험들이 없었다는 거겠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얘기를 접한다든지 밀세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사는 이 동네, 내 공동체, 내 문화권, 내 생활 양식이 나에게 정답이고 나에게 중심이고 나의 주체성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최대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교훈을 얻어보고 선입견을 많이 깨보고 하면서 나의 세상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에서 내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준마저도 사실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깨우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지만 여행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그래. 더 다양한 선입견을 깨고 싶고 더 다양한 문화를 보고 싶고 더 다양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번째 이유는 여행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이야. 나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난 특히 초등학생 때 가만히 있는 걸 못했어. 내가 막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님을 데려오고 이런 적은 없지만 좀 산만했지. 지금도 보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몰두하고 집중하는 일을 잘 못해. 왜냐면 나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상호소통을 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고 누군가에게 다리를 놔주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조금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무직보다 뭔가 활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더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직접 현지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직접 나가서 깨우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이 학습 방식이 나에게 잘 맞았기 때문이야. 가끔 이제 중국인들이 너 왜 이렇게 중국어 잘하냐 라고 물어보는 데에는 내가 구사하는 용어와 어휘가 고급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는 발음과 내가 하는 말투와 억양이 현지인과 비슷하기 때문인 거야. 근데 그거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직접 내가 나가서 부딪히고 깨져보고 다쳐보고 넘어져보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거든. 원래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런데 그 호기심이 내가 어딘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잘 안 생겨.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지식을 나는 직접 가서 배우는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공부지. 그런 발로 뛰는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그냥 내 원래 성격 자체가 도전정신이 되게 강해. 내가 한번 태어난 거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은 가봐야겠다. 죽기 전에 그래도 세상의 절반 정도는 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앞으로 남은 내 날에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돈은 더 많을지언정 시간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지금만큼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왜 여행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설명을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고 나지? 그리고 시간과 돈이 둘 다 많은 사람은 체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체력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내가 태어난 내 조건에서는 그래. 나는 어차피 이게 다 모두 기회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나는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 내 기준에서 돈은 그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지금의 이 내 시간, 청춘, 젊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라는 식의 고민을 해서
여행을 다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물론 내 이 선택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